자,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는 그 근무관계에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은 이 사법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사법상 근로자와는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된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권리는 크게 신분상의 권리와 그 다음에 재산상의 권리로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신분상의 권리라는 것은 공무원서 신분이 보장된다는 거, 그래서 또 신분이 보장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제 이런 점을 주로 이야기하고요. 재산상의 권리라는 것은 당연히 봉급, 급여 청구권, 그 다음에 퇴직 후에 연금 청구권, 이런 것들을 가진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의 권리에 대해서 먼저 보면, 공무원은 신분을 보장받게 되는데, 이게 헌법 7조에 나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공무원의 신분을 어떻게 보장할까 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법이 이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법률로 정하더라도 헌법에서 직업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어떤 본질을 해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전제하에 이제 만들어진 법이 국가공무원법 68조인데, 거기 보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기타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의 의사에 반해서 휴임을 하거나 강임을 하거나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기타 국가공무원법 등이 정하는 사유가 하지 않고 의사에 반해서 휴직이나 강임이나 면직을 당하지 아니할 그런 내용으로 신분을 보장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그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정부직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 대표적인 이런 것이죠. 이런 공무원들은 평생토록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공무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국가공무 68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68조 단서에 보면, 다만 1급 공무원과 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공무원, 일반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도 최고위적인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직무 등급이 높은 그 등급의 직위에 임명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 더 있죠. 공무원이 임명됐는데 아직 시보 단계에 있는 시보 임명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런 68조에 따른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그 교과서에 판례가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면, 동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서울특별시의 자치법규, 자치법령과 자치법규에서 그 동장을 별정직 동장, 직위가 별정직인데 그 동장의 임기를 정년제로 했다가 거기에다 부과를 해가지고 근무상한 기간제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동장은 자기는 임명이 되면 정년이 법에서 정해놓은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이 됐는데, 근무상한 기간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년 전에, 정년보다 정년이 아니고 이제 근무상한이 도입되니까, 예를 들면 2년이었다라면 2년 하고 나면 연임 규정이 있다면 연임하고 또 그 2년 연임 규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법에 따라서 근무 상한 기간이 지나면은 정년에 달하지 않더라도 동장을 시위를 그만두게 되는 이런 규칙이 예를 들어 만들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장이, 이것이 이제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데 종전에 있던 저 문제를
정원제에다가 근무 상한기간제를 추가로 도입해서 종전까지 자기가 동장으로 취임을 할 때는 정년까지 60세로 가정한다면 60세까지 근무가 보장됐는데 근무 상한기간제가 도입됨으로 따라서 뭐 토탈해서 한 5년 정도 근무했더니 더 이상 동장을 근무할 수가 없게 되더라. 따라서 정년에 달하기 전에 동장을 그만두겠다. 이것은 그 법에 의해서 보장된 신분을 직업공무원제도 또 신분보장제도 이거에 반하는 규정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소송을 자기가 이제 근무 상한 기간이 지나서 동장직위가 당연히 소멸됐죠. 소멸됐으니까 동장직위 확인에 관한 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런 사안 같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동장이라는 것이 별정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 공무원법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어떤 규칙으로 예를 들면 정원제를 두거나 또는 정원제에다가 추가해서 근무 상한기간제를 두는 것은 이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 별정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규칙에 의해서 정해놓은 예를 들면 동장제 정년제 됐다면 정년제가 근무상한기간제 정년제에다가 근무상한기간제 추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장 기존의 동장 입장에서는 정년이 이르지 않았는데 근무상한기간제의 그 요건 때문에 자기가 정년 전에 퇴임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그 자신의 근무 기간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침해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그 아까 말한 별정직 공무원한 거, 그 신분보장. 그 다음에 그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동장의 이름 정년제 도입가 정년제로 되어 있을 때도 당시에 이 직급민직에 관한 어떤 조항들이 있어서 신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왜 근무상한기간제가 정년제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도입됐을까 하면은 이 관료 집단의 어떤 그 경제화되어 있죠. 그래서 숨통 인사 적체도 해소를 하고 또 관료 제거되어 있는 그걸 민주화 좀 시키고 또 동행정도 활성화하고 뭐 이런저런 공익을 위해 가지고 근무상한기간제에 도입됐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동장들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임기뿐만 아니라 그 도입된 그때부터의 이제 근무기간을 계산해 줬다는 거. 그 다음 뭐 한 번 더 기존에 있던 동장에 대해서는 근무상이 한 번 더 예를 들면 연장을 해 줬다는 것 등등 이런 조치를 취해 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뢰 정년까지 라는 그 신뢰를 굉장히 과도하게 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익이 더 크다. 이제 이렇게 해서 위헌 소지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어떤 것이냐.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이게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력직 공무원에서도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동장이 이제 별정직 공무원의 동장의 경우에 이제 뭐 근무상한 기간제 도입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직업공무원 제도나 신분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라 하는 취지에서 이 판례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무수행권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이제 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무단위권으로부터 이제 이 공무원에 임용되면 당연히 직무수행할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직위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시험 합격한 자 임용을 해놓고 직위를 보유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직위 보유를 일정한 직위를 보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하더라도 임용됐으니까 당연히 직위를 보유했지만 어떤 직위에 그 공무원을 임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임용권적 전적인 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위를 보유받을 권리는 있지만 어떤 직위를 내가 어떤 직위를 달라고 할 그런 권리는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점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그 다음 어떤 직위에 있는데 부당하게 그 직위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이제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그냥 지난번에 그 공부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직위해제라는 게 있었죠. 직위해제, 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또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 그다음 뭐 징계 의결 요구가 됐다, 뭐 기소가 됐다, 이런 경우에 이제 직위해제를 하는데, 이런 거 만약에 그런 직위해제가 부당하게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청 등의 불복 수단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아마 수업 시간에 했는데 건축 과정을 청소 과정으로 관련했다 전보 명령입니다. 이 전보 명령이 과연 이게 직위를 부당하게 박탈할 것인가, 이거죠. 이런 조치는 직위 보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했죠. 뭐 정리를 해보면은 건축 과정, 청소 과정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고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어떤 직무 명령에 불과하다.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되기는 대단히 보기 어렵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를 주택과정에서 청소과정을 발령되는 건가? 이것이 나의 직위를 부당하게 박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무집행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직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지고 부당하게 침해, 상급자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일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재미나는 이제 판례 사례가 있죠. 예를 들어 검사 같은 경우에 검찰청법에 보면 옛날에 뭐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검찰청 보면 검사 동일적 원칙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날 시대에 검사가 하나로 그 지휘감독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이제 하나로 일체로 움직인다는 그게 이제 검사 동일적 원칙인데, 이게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검사 동일적 원칙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을 이제 신설했는데 참 많이 민주화되어 있어. 시대에 따라 예를 들면 검사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상급자의 어떤 그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자기가 위법하다,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종전의 검사 동일적 원칙이나 지감독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이의 신청하면 그다음 그 검사가 일을 이의 신청하고 일을 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 검찰 업무 자체가 상당히 문제 생기죠. 그래서 이 검찰 중에 다음 중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는 검사 여기는 이제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이 그 소속 검사, 그 이의 신청한 검사의 사무를 자기가 직접 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 이전에 관한 직무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의해 가지고 그 소속 검사, 이의 신청 검사의 어떤 직무가 다른 검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이 직무집행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나는 사항이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신문 보도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을지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 위에서 검사한테 이 사안은 검찰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구형하기는 없죠. 검사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범죄인을 처벌해서 유죄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기능인데, 조금 과거에 좀 잘못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위에서는 무죄 선고를 할 수 없으니 백지 부형을 하라. 예를 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고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구형을 하라고 상급자가 이 공판 검사한테 그 직무 명령을 했는데, 이 소속 검사가 자기는 소신에 의해서 백지 구형은 도저히 할 수 없고 무죄를 구형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의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공판부의 부장검사가 그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를 하고 다른 검사로 하여금 그 공판에 관여를 하겠다. 이게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이제 했었으면 좋은데, 이 아까 여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의 어떤 그 직무 배제를 하려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검찰총장, 검사장, 그다음 지청장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이 신청한 검사의 업무를 자기가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검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하려면은 공판부 검사가 만약에 자기 공판부에 있는 A 검사가 이 신청하면 이걸 B 검사에 넘기려면 최소한 지역의 이제 검사장의 어떤 위임을 받거나 또는 위임의 하나의 규정에 근거해서 이래서 그 공판부장이 A 검사의 그 공판 관여를 B 검사한테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공판검사 그런 거 없이 바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권한 없는 자가 직무를 배제시키고 이 직무를 다른 검사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무 명령 자체가 직무 배제 명령 자체가 이 법 무효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법원이 판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하급자의 어떤 직무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뭐 직명사용권은 뭐 신분상의 권리 하나로 드는 사람도 있지만 행정법 수행 편의상 인정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 외에 이런 그 신분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거나 또 직무 수행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때는 여기 이제 보장 청구권으로서 뭐 소청을 제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 외에 공무원은 고충심사 청구권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으로서 가지는 어떤 권리에서는 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그 공무자도 근로의 성격도 가집니다. 그래서 근로자 가지는 그 노동기본권을 가지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역시 이 성격이 공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는 원활하고 계속적인 적으로 국민에게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노동기본권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33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나오겠지만 법률이 정하는 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공무원 간 경우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 또는 특정직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할 수도 있고 가입할 수도 있다.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공무원의 경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이 되는데 다만 단결권, 단체행동권은 보장이 되지만 단결권, 단체교섭권이니까 여기 보면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보장이 되는데 단체행동권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다음 노동쟁의 조정 신청권, 단체행동권에서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권만 인정이 되고 쟁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업이나 태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그런 일초의 행동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국민 전체 봉사자의 지위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무는 계속적으로 국민에게 원활하고 계속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단체 교섭권, 단체 협약권, 그런 노동쟁의 조정 신청권은 가질 수 있지만 쟁의 행위는 불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상의 권리를 보면
보수 청구권이 제일 중요하죠. 보수 청구권과 연금 청구권 두 개를 이제 볼 텐데, 예, 여기서 아울러서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하게 보랍니다. 그리고 이 보수라는 것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에서 딱 그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명시적 규정이 존재를 해야 실질적인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예를 들면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 보수라는 개념은 봉급 플러스 수당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수, 봉급도 좀 구분하시고요. 보수는 봉급 플러스 수당이다. 봉급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어떤 그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겁니까 그 재직 기간이나 계급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정해지는데, 그게 이 보수 기본급여죠. 기본급여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수당이라는 것은 그 근무 여건이나 생활 여건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수적인 부가급여라고 그러죠. 기본급여. 아까 말한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그 다음에 뭐 재직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기본급여와 직무 여건과 생활 여건에 따라서 부과를 적되는 추가적으로 적는 부가급여. 이걸 해서 그걸 이제 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다라는 거. 뭐 당연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연봉을 받는 공무원도 있나요? 그런 게 기본 연봉, 성과 연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 연봉이라는 것은 개인의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적되는 성과 이런 것을 반영하고, 또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기본 연봉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연봉이라는 것은 그 앞에 연도에 근무 그 실적에 따라서 업무 실적 평가의 결과를 반영해서 정해놓은 금액, 이런 것들을 성과 연봉이라는데, 기본 연봉 플러스 성과 연봉이 그 사람의 연봉이 되겠죠.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첫째는 지금 이야기한 공무원 보수는 보수 결정의 원칙입니다. 법률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 직위별로 정해져 있다. 요거는 이제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계급별, 그 다음에 직급별, 먼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거는 그만큼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니까 근로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의 성질이 반영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물가 수준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해서 하는데, 일반의 어떤 시중에 일반인들의 그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거는 주로 공무원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 생활이 떨어지지 않도록 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직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을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그래서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역시 그 공무원의 어떤 생활 보장하겠다는 생활 보장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의 어떤 보수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진 거죠. 어떤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 또는 생활 보장적인 어떤 급여로서의 성격,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라는 점을 고려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어떤 급여라는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있지만, 그보다는 역시 그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하의 생활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활 보장적인 어떤 성격이 훨씬 강하다. 이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보수 청구의 이제 성질을 보면 아까 말한 공권이죠. 공무원 보수 청구는 공권입니다. 아까 말한 직무에 전념해서 공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강한 그런 공권이기 때문에 사건하고 대립되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개인의 권리니까 포기도 할 수 있지만, 공권은 공익을 위해서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공익을 위해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권인 권리는 함부로 포기를 할 수가 없죠. 포기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없다.
공권인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선거권 이런 거를 포기를 할 수가 있나요? 선거권의 불행사, 행사는 안 할 수 있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니까 행사는 안 할 수 있지만 선거권 포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봉급도 급여 청구권은 포기할 수가 없다. 양도도 곤란하다. 압류도 제한다. 압류 같은 경우는 생활 보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채권자가 자기 봉급을 압류를 다 해버리면 급여를 못 받게 되면 생활 안 되죠. 공부에 전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 봉급은 그 2분의 1까지만 압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봉급 일반 그 공무원의 봉급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급여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보수 청구권은 공권이 국가에 대한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어떤 금전성 채권이나 또 국가가 개인에 대한 금전 채권 같은 경우 시효가 5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에서 어떤 재산이 10년이 되는데 공법상의 금전성 채권의 시효는 5년에 빨리 끝난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두기 바랍니다. 이 보수 청구권의 공권이라는 점, 포기할 수 없다는 점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종전에 그 IMF가 우리나라에 닥쳤을 때 공무원 사이에서 국가 나라 경제 재정 경제를 위해 가지고 공무원이 서울시에서 그랬나요? 공무원의 보수를 일부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의를 해가지고 공무원 그 급여를 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다. 이러면 자기 보수 급여의 10%를 국가를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받지 않는다.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왜 그걸 우리가 받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결국 승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보수 청구권이라는 게 아까 말 공권이죠. 포기할 수 없다 합니다. 공무원의 보수라는 건 그 사람의 생활 보장을, 왜 생활 보장을 하도록 하냐면 공무원이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봉급을 주는 것이다. 공무원이 보수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뇌물이라든지 기타 부정행위에 기입될 여지가 많게 돼요. 생활이 되지 않으면 자연히 어떤 부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이런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의 급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패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라는 것은 단순히 근로가 아니라 생활을 보장을 했고,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이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장하는 것이다. 근데 공무원이 스스로 포기를 한다면 포기를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부패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그 공무원들이 보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무효로 되고 반환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나중에 편법을 쓰게 되죠. 어떤 게 있느냐면 일단 보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부를 떼서 기부를 하게 되면 일단 그 보수를 받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의사에 기해서 주는 것이니까 기부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참고로 뭐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단순히 뭐 이게 참 아름다운 일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사실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또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권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보통 이제 공무원이 20년 근무하고 나면 연금을 받게 되고 20년 이내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 일시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 기간 20년 근무하고 난 뒤에 공무원이나 사망했던 유족에 지급되는 급여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지난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이 연금법에 의한 연금 청구 또는 퇴직급여 일시 청구 이렇게 하려면 적법한 공무원에서 신분을 가지고 근무한 공무원에 한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했지만 30년 이상 근무했지만 임용 당시에 결격 사유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30년 근무했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에서 신분을 가지고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연금 중에는 연금은 두 가지로 분류해야 돼요. 하나는 자기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을 금액을 일부씩 이렇게 적립되는 그걸 기여금이라고
나머지 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생활보장적인 그런 측면, 또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를 부담하는 것을 부담금이랍니다. 이 부담금과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이라는 것은 적법한 공무원으로 신분을 가지고 근무해서 그 전제로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용결격사유나 공무원은 이걸 못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아야 될 돈을 적립했는 기여금 부분은 역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니까 그 부분만큼은 자기가 반환받을 수가 있다. 공무원이 사실상 공무원이 받아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청구권, 이것도 그 성질상 양도나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 이제 다만 이제 압류가 담보 제공이나 압류 안 된다고 하면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또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에 대상할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는 이제 압류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이 권리도 5년이다. 그래서 연금 청구권도 연금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 공부하면서 역시 중요한 것은 이 쟁송 방법인데, 연금 청구와 쟁송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봐야 됩니다. 우선 공무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소속했던 기관장의 그 확인을 거쳐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가 연금 급여에 관한 지급 결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연금공단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연금 금액을 얼마나 할 것이, 이거를 결정해 주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의해 가지고 비로소 이 사람이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와 그 결정에 의해서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와 연금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분이죠. 비로소 그 결정에 의해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고 되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금 급여의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났다거나 금액에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그 처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연금 지급 결정, 불허가 결정이죠. 연금 지급 거부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연금 지급 결정을 받아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도중에 연금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법령에 따라서 지급받을 금액이 축소되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금액이 그 연금관리공단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 것이니까 이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왜 그 금액이 축소된 것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건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하게 된다. 일반인들 볼 때는 그 항고 소송 형태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나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법을 공부해서 법조인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의 종류를 제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그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러지 않고 이 소송 종류를 잘못 결정하면은 굉장히 무지한 법정이다, 이런 소리 듣겠죠. 그래서 우리 그 로스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이 결과 나중에 종국적으로 이렇게 쭉 공부를 하지만 결론은 이쪽으로 갑니다. 연금 청구할 때 쟁송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보직 전보 명령의 어떤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그런 거, 청소과정, 주택과정 청소과정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냐, 또 화면 처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중에 자기의 그 정년이 달해버렸다면 소송을 계속할 수익이 있는가, 소익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 공부하는 것이 다 그 내용이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일반적인 쭉 내용을 하지만 결국은 그런 점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